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SOSP 21년도에 발표되었던 Exploiting Nil Externality for Fast Replicate Storage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 Nil Externality가 어떤 뜻일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il Externality라는 말 뜻은 단어 그대로만 본다면은 아무것도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externalize nothing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인터페이스의 특징인데 해당 인터페이스가 스토리지 스테이트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 그 상태를 노출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키밸류 스토리지 API들을 이용해서 이 닐 스턴을 하는 이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상태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리드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닐 익스턴을 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락스DB와 레벨DB 같은 경우에는 그 푸드 라이트 같은 오퍼레이션에서 해당 키 밸류를 어펜드하고 그 키가 이미 존재하는가 혹은 오퍼레이션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노출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릴스턴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emcached 같은 경우에도 해당 작업을 수행할 뿐 그 결과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릴스턴을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락스DB와 레벨DB의 딜리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툼스톤이라는 특별한 밸류를 어펜드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릴스턴을 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맨캐시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에러를 응답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태를 노출시킨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맨캐시드의 딜리트 오퍼레이션은 릴스턴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맨캐시드의 add, replace, append, prepend 같은 오퍼레이션들도 엑스큐션이 페일하면은 그 결과를 에러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늘 유스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를 하는 RMW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락스DB의 멀지 오퍼레이션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락스DB의 멀지 오퍼레이션은 해당 값을 바꾸는 그 함수를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값을 읽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밖으로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늘 익스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mcached,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가스 같은 오퍼레이션들은 이 상태를 읽어서 처리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해당 오퍼레이션 익스큐션 결과를 리스폰스로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늘 익스턴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닐 익스턴한 그런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이용해서 빠른 레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닐 익스터널 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실행 결과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스텝들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응답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응답이 클라이언트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미뤄놨던 작업을 백그라운드 워커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드 오퍼레이션이 온다면은 이때 백그라운드 워커가 그 미뤄놨던 작업을 다 처리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값을 읽어다가 응답을 하면 되는데 근데 넌 인딜스턴을 한 오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리드 오퍼레이션이 왔을 때 해당 리드 오퍼레이션이 그 미뤄놨던 작업을 다 끝내지 않았을 때 이런 리드 오퍼레이션이 온다면은 이런 미뤄놨던 작업들을 그 싱크로너스하게 전부 끝낸 다음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페널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그런 프로토콜들은 이런 그 디퍼링 하지 않기 때문에 디퍼링 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리드 오퍼레이션의 경우 바로 값을 읽어서 응답을 할 수 있었지만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바에서는 미뤄놨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 싱크로너스하게 작업을 끝낸 다음에 리드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딜레이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를 수 있는데 프로덕션 트레이스를 봤을 때 그럼 이런 페널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그 트위터의 memcached 포크 버전인 tmemcache와 IBM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한 프로덕션 트레이스를 분석한 결과인데 입니다. 그래서 가로축 같은 경우는 그 닐 익스터널 한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비중을 구간별로 다 잘라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퍼센티지를 가지는 클러스터가 전체의 몇 퍼센트이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90에서 100%의 라이트가 닐스턴하는 업데이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닐스턴하지 않은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리드 오퍼레이션의 경우에 그 미련했던 작업을 다 끝내지 않았을 때 리드 오퍼레이션이 왔을 경우에가 페널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값을 읽는 오퍼레이션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초와 50ms 이 타임 윈도우를 두고 이 타임 윈도우 안에 어, 업데이트가 된 값을 읽어드리는 비중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 가로축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 비중 이 구간별 그 클러스터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것인데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클러스터의 경우에 해당 타임 윈도우에서 업데이트된 값을 읽어드리는 비중이 0%에서 5%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근에 업데이트된 값을 읽어드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프랙티컬하게는 이런 페널티가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잡고 있는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View Stamped Replication이라는 VR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그런 오퍼레이션의 순서에 대해서 어그리먼트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지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지를 동일한 순서로대로 이걸 리플레이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모든 스토리지 형태가 동일하게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에 대한 동의를 맞추는 프로토콜이 뷰스탬프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전체 레플리카의 개수가 EF 플러스 1개일 때 F 플러스 1기 레플리카로부터 해당 그 순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해당 오퍼레이션이 종료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F 플러스 1개만큼의 레플리카가 필요하기 때문에 F개만큼의 폴트를 톨러런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에서는 어, 리더 하나와 나머지는 팔로워 레플리카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로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작업의 순서인 로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스토리지 상태를 저 회색 박스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VR에서는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는 리더에게 해당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보내게 되고, 리더는 이 해당 작업을 자신의 로그에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로그에 추가된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 번호가 이런 순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랑 오퍼레이션을 같이 다른 팔로워들에게 전부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프리페어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상태가 맞지 않는다면은 저 S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번 오퍼레이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번 오퍼레이션이 수신됐기 때문에 상태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는 트랜스퍼 스테이트 같은 그런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상태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팔로워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순서와
리더가 보내준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로그에 이것을 추가를 하고 프리페어 OK 메시지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페어 OK 메시지는 F기의 프리페어 OK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F 플러스 1기의 레플리카가 이 순서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를 제외한 F기의 프리페어 OK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충분한 프리페어 OK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는 리더는 본인의 스토리지에 이 작업을 반영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 리더는 이게 커밋 메시지를 보내서 각 다른 이제 팔로워 레플리카들도 해당 오퍼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순서대로 와이프 오퍼레이션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리더에게, 리더는 팔로워에게, 그리고 반대의 과정으로 응답이 되는 그총 2RTT의 과정으로 라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VR에서 해당 값을 읽어갈 때는 먼저 동일하게 클라이언트는 리더한테 해당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 리더는 자신의 스토리지 값을 읽어다가 바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트와는 다르게 리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 RTT의 수행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VR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어그리먼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2RTT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나 큰 레이턴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2RTT를 1RTT로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본 논문이 어, 설계한 것은 이런 닐 일스턴 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이런 어그리먼트를 맞추는 과정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태를 바로 줄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뒤로 미룰 수 있고 따라서 원 RTT에 이 작업을 응답을 주겠다가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러한 닐 스턴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인 스키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작 작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 디퍼링 될 수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은 이게 디폴트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 로깅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작업이 다 완료됐다고 해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크래시가 났을 때 그 로깅이 충분히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오퍼레이션은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로깅 작업 같은 경우는 어그리먼트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충분한 레플리카의 개수에게만 이런 로깅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모든 레플리카한테 전부 다 해당 오퍼레이션을 보내고 그 충분한 로깅 완료 응답 메시지만 받으면은 해당 오퍼레이션을 끝났다고 간주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 모델링 작업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execution 작업 같은 경우는 뒤로 미뤄서 원 RTT의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이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는 스키로스 프로토콜의 가장 큰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 스키로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런 디퍼링 작업을 통해서 레이턴시를 많이 줄이게 되고 따라서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리니어라이저빌리티를 보장해서 그 스트롱 컨시스턴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선 VR이랑 마찬가지로 리더 팔로워 베이스의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레플리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해당 레플리카가 리더로 유지되는 그 기간을 B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레플리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레플리카가 페일이 나서 다른 리더가 선출돼서 새로운 뷰가 시작되는 그 과정을 뷰 체인지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VR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오퍼레이션의 순서에 대해서 합의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스키로스가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VR에서는 로그가 하나만 있었는데 스키로스에서는
그 D 로그와 C 로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D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오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레플리카 하나만 알고 있는 그런 오더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D 로그가 뭐 모든 레플리카들의 그 로그를 순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로그는 컨센서스 로그라 부르는데 이 C 로그가 앞선 VR에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로그입니다. 따라서 여기 담긴 로그는 이제 모든 레플리카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작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닐 인스톨한 오퍼레이션 왔을 경우에는 먼저 클라이언트는 이제 모든 레플리칸트한테 해당 오퍼레이션을 리퀘스트를 전부 보내게 됩니다. 각 레플리카든 그 본인의 D 로그에다가 해당 리퀘스트를 전부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플리카들은 추가를 한 D 로그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추가한 이후에 ACK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상태가 되면은 이제 completed phas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F 플러스 F분의 2 플러스 1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슈퍼 메이저리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슈퍼 메이저리티만큼의 그런 ACK를 받아야 해당 오퍼레이션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슈퍼 메이저리티 그냥 메이저리티가 아닌 F 플러스 1의 메이저리티가 아닌 슈퍼 메이저리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그 듀라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쿼럼의 개수를 일단 대문자 Q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오퍼레이션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두 오퍼레이션이 모두 컴플리트 상태가 됐다면 A 오퍼레이션과 B 오퍼레이션은 각각 Q 개수만큼의 D 로그에 다 저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프하게 범위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레플리카의 개수는 EF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저 사이 겹치는 구간의 개수는 EQ-EF-1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런 겹친 구간에 대해서 F 개수의 레플리카가 폴트가 나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저 겹친 구간의 개수는 EQ-EF-1-F가 됩니다. 하지만 저 겹친 구간이 0보다 커야지 저 A와 B 오퍼레이션 두 개를 모두 담고 있는 D 로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 EQ-EF-1-F가 0보다 크다라는 수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Q는 F 플러스 F분의 2 플러스 1개 따라서 슈퍼 메이저리티보다 커야 표가나 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닐 익스터널 오퍼레이션으로 돌아와서 클라이언트는 리더와 팔로워한테 모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그 리더와 팔로워가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리스폰스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닐 익스터널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온 RTT에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 로그에 적혀진 그런 닐 익스터널한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백그라운드 워커에 의해서 그 순서가 정해지고 execution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리더는 먼저 D 로그에 있던 그런 로그 엔트리들을 좀 더 C 로그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C 로그에 새로 추가된 그런 로그 엔트리들을 전부 다른 팔로워들한테 프리페이 메시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팔로워들은 이 리더가 보낸 이런 프리페이 메시지를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C 로고와 일치한다면은 순서가 일치한다면은 그럼 본인의 C 로고에 해당 오퍼레이션을 전부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리페이 OK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리더한테 다시 응답하게 됩니다.
이때의 프리페이 OK 메시지 개수는 F개만큼만 기다리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 VR에서 동일한 상황인데 어, 리더를 제외했을 리더를 포함해서 F 플러스 1개의 상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프리페이 OK 메시지를 F개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더는 본인의 D로그를 전부 비운 다음에 새로 추가된 C로그가 추가된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다 실행을 해서 스토리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믹 메시지를 날려서 다른 팔로워 레플리카들에 대해서도 전부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를 이제 파이널라이즈 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부 다 파이널라이즈 된 상태에서 리드 오퍼레이션이 오게 되면 리드 오퍼레이션이 이제 리더한테 요청되게 되면은 리더는 먼저 자신의 D 로그를 확인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의 예시에서는 이제 D 로그에 남아있는 오퍼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스토리지에서 값을 읽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이널라이즈 된 상태에서 리드 오퍼레이션 오면은 오늘 RTT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드 요청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는 먼저 리더한테 해당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그럼 리더는 본인의 디록을 통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퍼레이션이 있나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처리되지 않은 오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싱크로너스하게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리더는 전부 D로그에 있던 것들을 전부 C로그에 옮기게 되고 앞선 그 백그라운드 워커가 하던 과정과 동일하게 해당 새로 C로그에 새로 추가된 오퍼레이션들을 프리페어 메시지 보내서 전부 팔로워들한테 보내고 팔로워들은 이걸 자신의 C로그에 추가한 다음에 프리페어 OK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야 이제 리더는 본인의 C로그에 있던 것들 스토리지 반영을 한 다음에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VR에서 마찬가지로 그 리더는 코밋 메시지를 날리고 그리고 팔로워들은 전부 이 새로 추가된 오퍼레이션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언파이널라이즈 된 데이터를 리드할 경우에는 to RTT가 걸린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페널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 non 리스턴한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는 리더한테 해당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작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런 올더링 익스큐션 작업을 싱크로너스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D로그에 있던 걸 전부 C로그에 추가한 뒤에 이 새로 리퀘스트된 오퍼레이션을 마지막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C로그에 추가된 것을 그 프리페어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팔로워들한테 보내게 되고 팔로워들은 본인의 C로그에 전부 추가한 뒤에 프리페어 OK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C로그에 있던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C로그에 새로 추가된 오퍼레이션들을 스토리지 반영한 다음에 요청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다른 팔로워들한테 보내서 모든 이제 팔로워 레플리카들도 파이널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 익스터널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2RTT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unparallelized read나 non 익스터널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모두 2RTT가 걸리는데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이것이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리커버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가 아닌 팔로워가 크래시가 나게 되면은 먼저 해당 어, 레플리카는 본인 상태를 리커버리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레플리카들에게 이 리커버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레플리카들이 만약에 노멀 스테이트인 경우에 이제 리커버리 리스폰스 메시지를 어, 리커버리 상태의 레플리카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때 리더의 경우에는 본인의 리커버리 리스폰스 메시지에 이 D 로그와 C 로그를 같이 담아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커버리 레플리카는 그 리더가 보내준 D 로그와 C 로그를 본인의 D 로그와 C 로그에 복사해서 다시 그 D 로그와 C 로그를 복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상태를 노멀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번엔 리더가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가 교체되는 과정을 뷰 체인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먼저 리더가 크래시가 나게 되면은 리더가 보내는 프리페어 메시지나 아니면 커밋 메시지가 이게 수집된 시간을 다른 팔로워 레플리카들은 다 타임스탬프를 갖고 있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메시지가 수집되지 않으면은 이제 타임아웃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은 다른 레플리카들은 다 본인 상태를 뷰 체인지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 VR과 스키로스에서는 리더가 별다른 리더 일렉션 과정 없이 이게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다음 리더가 선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이제 기존의 S5가 리더였으니까 다음 레플리카인 S1이 다음 리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리더가 선출되기 때문에 어, 다른 레플리카들은 뷰 체인지 상태에 있는 레플리카들은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레플리카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에게 두 뷰 체인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거기에다가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D로그와 C로그를 같이 담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일단은 F계의 두뷰 체인지 메시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F 플러스 1개만큼의 레플리카가 뷰 체인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제외하고 F계의 뷰 체인지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된 D로그와 C로그를 가지고 새로운 리더는 D로그와 C로그를 좀 복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구하고 난 다음에는 리더는 그 D로그에 있던 것을 C로그에 전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지까지 좀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리더는 그 본인의 복구 완료된 그 C 로그를 스타트 뷰 메시지에 담아서 다른 팔로워들한테 전부 보내게 됩니다. 그 팔로워들은 본인의 상태를 이런 리더가 보내준 C 로고들을 전부 다 자신의 C 로고에 복사를 해준 다음에 본인의 상태를 노멀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 로고를 복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 로고를 복구하는 것은 이제 VL에서나 동일한데 C 로고라는 것은 그 모두가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로고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C 로고에 어, 일부분만을 갖고 있거나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모두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뷰에 대한 가장 그런 엔트리가 많은 롱기스트한 시로고를 고르면 그것이 어, 그 완벽한 C로고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렇게 선택한 C로고를 가지고 새로운 리더가 C로고를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D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 레플리카가 로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그 D로고만을 가지고 전체 전체 그 작업의 순서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 디로그를 리커버리하는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 D 로그를 통해서 어떤 오퍼레이션 두 개에 대한 순서는 전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슈퍼 메이저리티만큼의 ACK를 받아야 해당 오퍼레이션이 컴플리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해당 두 오퍼레이션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전 모든 D 로그들을 봤을 때 그게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이 둘 간의 순서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두 개에 대해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들의 순서를 이용해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는 방식으로 D로그를 전부 복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 리더가 갖고 있던 D로그를 전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뷰 체인지가 발생한 이후에도, 뷰 체인지가 발생해서 새로운 뷰가 시작된 다음에도 이런 리니어라이저빌리티는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슈퍼메이리티만큼의 어, 그 D 로그에 해당 오퍼레이션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슈퍼메이저리티만큼의 D 로그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겹치는 구간이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 A에 대한 D 로그만 본다면은 어, A에 대한 로그가 존재하고 B에 대한 로그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A와 B 모두가 로깅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와 B 모두를 로깅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F만큼의 밸류를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남아있는 로그는 F분의 2 플러스 1개가 될 텐데, 그러면 이 F분의 2 플러스 1개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어, A에 대한 로그가 있고 B에 대한 로그는 없거나, 아니면은 A와 B 모두에 대한 로그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실제로 A와 B가 실제로 오퍼레이션 A 그 다음에 B 순서대로 리퀘스트가 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반드시 F 플러스 2 플러스 1개만큼의 D 로그에 대해서는 A만 있거나, 아니면 A와 B가 둘 다 있거나 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D 로그를 오퍼레이션 A 두 오퍼레이션에 대한 순서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그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토폴로지가 수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F분의 2 플러스 1을 크리테리아로 해서 해당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그 뷰 체인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레플리카의 D로그의 집합을 저 대문자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D로그에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 중에 D에 F분의 2 플러스 1번 이상 등장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그 E 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 집합에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그 그래프 G에 다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E에 있는 어떤 두 오퍼레이션 두 개를 골라서, 만약에 A가 그 로고 중에 A가 등장하고 B는 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A와 B 둘 다 등장하는 것이 F분의 2 플러스 1번 이상 등장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A와 B 간의 순서는 보장되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 그 그래프 G에서 둘 간의 엣지를 그리게 됩니다. 이 작업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완성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S1, 그 이전의 리더인 S1이 페일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인 S2가 새로운 리더로 선출되고, 그리고 S4와 S5 같은 경우에 그 뷰 체인지에 참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커런트한 게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이 둘 간의 순서는 섞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C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콘커런트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A와 B 다음에는 C가 등장해야 되고, 그 D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슈퍼 메이저리티가 본 상황에서는 4인데, D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4개만큼의 로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인컴플리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한 완료에는 A와 B는 concurrent 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순서는 A와 B일 수도 있고 B와 A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뒤에는 반드시 C가 와야 되고, 그 D는 인컴플리트 상태이기 때문에 D는 복구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D 로고를 복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집합은 S2, S4, S5의 저 D 로고들이고, 먼저 오퍼레이션 A 같은 경우에는 해당 D 집합에서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F분의 2 플러스 1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저 E 집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 스레시홀드를 넘기 때문에 E 집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와 B 둘 다 저 그래프에 그 벌티스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두 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E 집합 그리고 그래프 G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D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고, 따라서 그래프 G와 그 집합 E에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퍼레이션 두 개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B 순서에 대해서는 AB 순서로 등장하는 경우가 S4에서의 D로그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 스레시홀드인 E보다 작아서 해당 A와 B 사이에는 H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 C 순서의 경우에는 S2와 S4 두 개의 디로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스레시홀드 이상이어서 A와 C 사이에는 엣지가 그어지게 됩니다. BA 순서 같은 경우에는 S2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아서 엣지가 추가되지 않고, BC의 경우에는 두 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 이상이어서 엣지가 추가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A나 CB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D로그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엣지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게 되면은 ABC 혹은 BAC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것을 디로그로 사용해서 복구를 해서 뷰 체인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밸루에이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은 AWS의 그 M5ZN 메탈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배치가 사용 배치가 이네이블된 그 멀티팍소스랑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플리카는 사용된 레플리카의 개수는 5이고, 그래서 따라서 폴트는 2번, 슈 메이저리티는 4번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해시테이블 베이스로 한 그 키밸류 스테어를 하고 있고, 어, 락스DB에서의 이밸루에이션도 같이 실험해서 추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보면은 그 닐 이스턴 올리 워크로드에 대해서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스루풋, 맥스 스루풋을 보면은 그 배치를 사용하지 않은 팩소스, 그리고 배치를 사용한 팩소스, 그리고 스키로스 세 가지를 비워보고 있는데, 어, 그 배치란 것은 이제 로깅되어 있는 리퀘스트를 프리페어 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레플리카들한테 전부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치 단위로 해당 작업을 하는 것을 배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때는 그 배치 단위로 그런 오더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스루풋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팩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 배치를 하게 되면은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디퍼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스루풋이 높을 때도 레이턴시는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읽는 리드 레이티스트에 대한 마이크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50% 라이트, 50% 리드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고 그리고 타임 윈도우를 설정해서 이 타임 윈도우 내에 업데이트된 것을 몇 퍼센트를 읽었느냐가 이제 가로축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타임 윈도우는 0에서 100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0의 200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0에서 1 밀리세컨드 세 개의 타임 윈도우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때 업데이트된 값을 중에 몇 퍼센트 읽을 것이냐를 이제 가로축에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레이턴시를 보면은 먼저 이제 퍼센트가 0일 때는 저 50% 라이트 덕분에 많은 이런 레이턴시가 텍사스에 비해서 많은 레이턴시 이득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라 했을 때 이때는 모든 타임 윈도우에 있는 모든 리드에 대해서 모든 업데이트를 리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턴시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텍사스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프로션 트레이스에서 이런 리드 레이티스트에 대한 빈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0%라고만 잡아도 레이턴시는 페소스에 비해서 한 7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레플리카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 스키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모든 레플리카에 전부 뿌리기 때문에 만약에 레플리카가 많을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내야 되는 리퀘스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가 레플리카에 계속 많아지면은 레이턴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5개, 7개, 9개 레플리카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이들 간의 레이턴시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실험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도 M5Z10 메탈 인스턴스를 써서 아주 굉장히 사용이 좋은 그런 클라이언트였기에 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YCSB 매크로 벤치마크입니다. 일단 먼저 그 YCSB 로드와 AF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헤비 워크로드인데 이때는 원 RTT 라이트의 덕분에 이제 스루풋이 그 기존의 팩소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B와 D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드 헤비 워크로드인데 이때는 그 팩소스와 유사한 둘 다 그 2 RT, 1 RTT 리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 리드 온리인 C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본 논문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디로그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 디로그와 스토리지 있기 때문에 이런 IO가 발생해서 살짝 느려진 것이 아닌 추가적인 IO로 살짝 그 스루풋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YCSB 벤치마크에 대해서 그 CDF를 그려보면은 어, 그 리드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CDF를 그려봤을 때 그 팩서스에 비해서 스키로스가 그, 그 4% 정도 살짝 레이턴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CSB B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0.3% 4%가 0.3%의 리퀘스트들에 대해서 레이턴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
차이는 이제 2RTT 스키로스에서의 2RTT 리드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차이가 4%랑 0.3%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턴시를 봤을 때는 이제 P99 테일 레이턴시를 봤을 때 이 스키로스가 텍사스에 비해서 대략 0.7배 정도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락스티비에 대한 이벨루에이션을 같이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래서 락스티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키로스 프로토콜을 락스티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래퍼를 구현해서 실험해봤고, 83%, 50% 정도의 스루프의 향상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커뮤테이티브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과도 같이 결합을 한 버전을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일단 커뮤테이티브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로 다른 키에 라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굳이 순서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델링 하지 않겠다가 이 커뮤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스키로스의 그넌 리스턴트 오퍼레이션들을 조금 더 해결한 모습, 좀 더 해결한 그런 버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로스 컴이라는 것을 새로 이것도 구현해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팩소스랑 커뮤테이티브 레플리케이션인 커프, 그리고 스키로스, 그리고 스키로스의 커뮤테이티비티까지 전부 결합한 스키로스 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플리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키로스에서는 컴플리트는 없지만 넌 리익스터널한 그런 오퍼레이션들 때문에 트루풋이 살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프나 스키로스 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플릭트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 RTT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컴플릭트가 없는 상황이 아닌 디피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어, 커프 같은 경우는 컨플릭트로 인해서 살짝 성능 스루풋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로스 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있어도 만약 해당 오퍼레이션이 닐 유선을 하다면은 여전히 원 RTT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성능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